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오늘 좀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일반 신입행원 또는 문과생 출신 행원, 뭐 IT나 디지털 이쪽이 아니고요. 일반 우리 문과생 그냥 금융영업과 관련된 일반 신입행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란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특히 우리 은행권 취준생 사이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행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면 이 먼저 은행원이라고 하는 정의가 IT 관련된 부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최근에 뽑고 있는 이 디지털 분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닌 우리 일반 신입행원 중에서도 이과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일반 신입행원 중에서도 순수하게 문과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 말은 우리 일반 신입행원 중에서 디지털 IT 이쪽이 아니고요. 일반 신입행원 중에서도 이과생들보다는 문과생,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땡땡은행의 일반 금융영업, 일반 신입행원으로 들어갔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제가 뭐냐면 문과 출신의 일반 신입행원, IT 디지털 쪽이 아닌 이 문과 출신의 일반 신입행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은행권에서. 그래서 2010년대 이후쯤 되면서요. 2010년대 넘어서 2011, 2012, 2013 그러면서 디지털 쪽이 서서히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2010년대 이전에 그때도 디지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IT적 기반 또는 인터넷적 기반 이런 지식은 충분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저도 많은 은행원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신입행원들에게 또는 제 과거 경험을 살려보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우리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 우리 신입행원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관련 역량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대다수의 은행원들이 이제 고참 기존 직원들이죠. 기존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떤 은행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점에서 근무를 해보면요. 전산 관련 IT 부서죠. IT 부서에서도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이제 공문도 내려오고, 또는 우리가 어떤 고객과 관련된 CRM 통계 패키지, 통계 관련된 이런 레포트도 발생이 돼서 이제 정보가 전달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신입행원들, 우리 일반 직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레포트라든가 어떤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우리 신입행원들, 일반 신입행원들에게는, 문과생 출신의 일반 신입행원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10년 전후에서 2015년 전까지 그때는 은행 기존 직원들이 신입행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이런 레포트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아니고 이런 레포트나 결과물 또는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고 이해하는 능력, 이 정도만 있다면 이 신입행원은 충분히 IT의 기초적인 또는 디지털 기초적인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2010에서 2015년 사이죠. 근데 2015년도가 지나면서 2016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요. 그때 이세돌 구단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 은행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고요. 세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3D 프린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3D 프린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은행권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은행권하고 관련 있는 이 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된 키워드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는
우리 신입 회원들에게 바라는 어떤 디지털 역량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들과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레포트라든가 이런 신문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게 되냐면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폰, 스마트 앱, 스마트 뱅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점에 키오스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우리 신입회원들에게 어떤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냐, 이 문과 출신 신입회원들에게요 라고 하면 적어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닌 정도,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를 IT 기반적인 그런 해석,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문과생이 이야기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해석, 정의 이런 것 정도는 내릴 수 있는, 자, 은행하고 블록체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과생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지식이 있는 베이스, 자,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하고 인공지능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은행하고 인공지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은행과 이 결합이 되어질 것 같냐라고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과생으로 살 수 있는 답변 정도가 있다면 그 정도면 IT적 또는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15, 2016년 정도, 2017년까지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어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우리가 어떤 ITU나 디지털과 관련된 보고서, 레포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 2015년을 전후해서요. 그때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과 은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고민을 좀 해보라. 이게 디지털 역량, 은행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점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지점이 자꾸 바뀝니다. 그 이제 외형이나 외관이 바뀌면서 은행 같지 않은 지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창구가 무인 창구 시스템이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이 태블릿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행을 꼭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거기 보면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토스, 여러분들 자주 쓰는 토스 있죠. 자, 토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IT적인 역량을 문과적인 방향에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스를 한번 안 써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학생들, 취준생들 치고요. 자, 이 토스를 한번 써보면 이거 편하네 라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디지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토스를 써보고요. 자, 토스를 써보고 이거 편하네, 되게 좋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겠다 라고 하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취준생, 적어도 은행권, 그것도 디지털과 관련 있는 은행권에 취업하려고 하는 대학생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럼 토스라는 걸 써보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이 생각, 퀘스천 마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 기존의 은행에 내가 쓰고 있는 앱과 뭐가 다르지? 이거는 왜 은행이 아니지? 은행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이 생각, 이 퀘스천 마크가 막 생겨나야 됩니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막 생겨날 수 있는 이 호기심, 이 퀘스천 마크를 발동시킬 수 있는 이 역량이 문과적인 사고방, 문과적인 해석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다. 자, 이 퀘스천 마크, IT와 디지털 분야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 지점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키오스크다. 또는 지금 땡땡은행에 가면요. 지금 키오스크를 가지고, 키오스크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어떤 작동을 누르면 이 은행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 은행의 주된 상품들이 나옵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시키면 내 또래에서 이 은행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이 주된 상품 통계치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걸 보고 되게 편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면 그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디지털 역량에서. 지금 땡땡은행에 가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이다. 그리고 저는 남자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했다. 취준생이다. 그러면 이 땡땡은행의 20대 후반의 취준생들이 가입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자산관리 상품이 이 화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아 나도 이 상품 가입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네, 적어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겠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어떤 기기적인 디지털적인 어떤 변화를 보고요, 되게 편하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지? 이거 뭐 소위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작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능해졌지? 라고 하는 건 빅데이터다라는 요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이거를 기기적으로, IT적으로 몰라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는 요까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게 이게 1단계다라고 하면 2단계는 뭐냐면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빅데이터 은행, 빅데이터 은행 키오스크, 빅데이터 은행 단말기 막 이런 것들을 연관을 시켜서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찾아보고 읽어볼 수 있는 요게 2단계 여러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문과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3단계는 그렇게 찾아본 걸 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건 상당히 뭐 은행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나가면 상당히 좋아라 할 건데요. 3단계는 다른 것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 3단계입니다. 은행에 하는 업무들 중에 다른 것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응용해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3단계입니다. 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1단계는 호기심을 발동시켜라. 어떤 디지털적인 변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발동시켜라. 퀘스천 마크를 만들어내라. 두 번째는 그 퀘스천 마크 만들어냈던 거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찾아보고 조사해봐라. 세 번째는 조사하고 끝내지 말고 다시 이 시스템을 은행에 다른 이 뭐 거래 또는 이 비즈니스에 활용한 은행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 예금 거래 또는 이 상품 또는 이런 거래에 응용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라. 이 3단계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물론 대다수 우리 지원자들이 1단계조차도 없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거 되게 편해졌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토스, 밤 12시 넘어서 친구한테 토스 송금을 하면서도 아, 이거 토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 ATM기 갔다 올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아, 되게 편한 세상이 됐네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1단계 퀘스천 마크를 생각하고 2단계 토스 은행, 토스 은행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럼 토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다른 데다가 또 이런 토스 같은 시스템을 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을 하는 게 만약에 한 달에 한 건, 일주일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디지털 쪽과 관련해서 면접 보러 가가지고 디지털에 대해서, 은행의 디지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답변 못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과적인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은행원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제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립니다. 자, 최근에 한국금융연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우리 은행권에서 주로 금융권에서 이제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공동연수원을 만들어 놓은 게 서울의 청와대 쪽에 있죠. 삼청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융 DT 아카데미. 그러니까 금융 DT가 디지털입니다. 금융 디지털 아카데미. 지금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이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은행권, 금융권이 지금 점점 이제 디지털 IT 쪽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옮겨간다. 전이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금융인들에게, 금융 현직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개설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금융연수원에 있는 금융 DT 아카데미의 그 어떤 메인 페이지, 어떤 과정인지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 실어 봐 드릴게요. 화면에 보셨듯이 이 한국금융연수원의 금융 DT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과정도 주로 어떤 변화인가 하면 주로 IT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들이죠. 자, 요쪽과 관련된 분야의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디지털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대해서 디지털 쪽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이 나오거나 또는 자소서 문항이 나오거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일단 우리 뉴스 미디어 중에서요 전자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Net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GDNet. 자, 이 언론사들
미디어 업체, 미디어 기업 중에서 주로 금융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좀 읽어보십시오. 금융과 관련된. 자, 주로 이 언론사들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4차 산업 블록체인과 은행, 블록체인의 은행권에서 블록체인의 지금 작업 현주소는 어딘가 이런 것들이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오픈 뱅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뱅킹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문과생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디지털 역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뭐 코딩 이런 걸 여름 방학 때 배운다 이런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언론사들에 나오는 뉴스, 금융, 은행과 관련된 뉴스 있으면 좀 읽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십시오. 은행 디지털, 복합 검색이죠. 은행 디지털 또는 금융 디지털 또는 은행 블록체인 또는 은행 인공지능 또는 은행 빅데이터 뭐 스마트 뱅킹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 복합 검색을 해서요. 거기에 나오는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좀 읽어보십시오. 자, 뱅커스 카페에 가면요. 뱅커스 카페에 가면 제가 디지털 뱅킹이라고 하는 이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아침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기사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되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제가 디지털 뱅킹이라고 하는 그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사들을 매일매일 읽어보는 습관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이 디지털 역량, 문과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어떤 보고서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능력 정도. 물론 뭐 찾아보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정도 역량.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적어도 은행과 빅데이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걸 이야기가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역량. 그 다음에 제가 문과생들에게 문과적인 사고방식으로 특히 첫 번째 호기심을 발동시켜라, 두 번째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라, 세 번째 다른 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해보라 라는 이 훈련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특정 언론사 뉴스 중에 금융, 은행과 관련된 기사들 좀 읽어보고 그 다음 뱅커스 카페에도 디지털 뱅킹이라고 하는 게시판을 좀 활용해보라 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스스로 기사를 좀 찾아서 읽어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디지털, 은행 인공지능, 은행 빅데이터 이런 방식으로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5가지 정도만 가지고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좀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은행원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 이거를 A은행에서 바라는 역량이 이런 거고 B은행에서 바라는 역량은 이런 거고 또 은행권에서 바라는 건 어떤 거고 보험권에서 바라는 건 어떤 거고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범주가 우리 은행권, 특정 은행이든 우리 은행권 전체든지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